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 소도시 말라가, 이곳 외곽에는 스페인 전역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코르티오 후라도라는 이름의 2층짜리 대저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마지막으로 저택을 소유했던 그 가문의 이름을 따서 후라도, 코르티오 후라도,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후라도 농가라고 불렸는데요.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옆에 광활한 대지가 딸려 있는 곳입니다. 1830년대 말라가에서 가장 부유했던 에레디아 가문이 세운 이 거대한 전원주택. 그런데 지금의 이런 황폐한 모습에서 예전의 영광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때 의기양양했던 이곳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저택의 마지막 주인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으스스한 심령 현상 때문입니다. 1975년 부자였던 베가 후라도 가문은 거금을 주고 이 저택을 사들입니다. 워낙 지역에서 대대로 부자 가문들이 소유했던 곳이었기에 그는 저택 주인이 된 것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는데요. 후라도와 그의 가족들은 창문만 365개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대저택에서 자신들만 있을 순 없죠. 건물 안팎을 가꾸고 또 농가 관리까지 해줄 일꾼을 고용하고자 광고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꽤 괜찮은 보수를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은 통없었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저택의 지하에 악마 숭배 의식을 치르기 위한 저주받은 비밀 공간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소문으로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저택에는 밤이 되면 집안 여기저기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막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낙 스산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후라도 가족이나 그 시종들이 집안에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 갑자기 다가와 팔을 움켜쥐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후라도 가족은 집을 되팔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떠나게 됩니다. 흉흉한 소문이 가득했던 저택은 2000년이 되어서야 기업 미라도르에 겨우 팔릴 수 있었습니다. 미라도르는 이 관리가 한동안 안 된 낡은 건물을 4성급의 고급 럭셔리 호텔로 바꾸려고 했죠. 하지만 공사는 결코 마무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공사를 하려고 가면 멀쩡한 장비들이 이유 없이 망가지는가 하면 훤한 대낮에 사람이 분명 아닌 형상이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인부들이 작업 도중에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초자연적 현상을 겪은 인부들은 결국 작업을 내팽개치고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다 같은 해 겨울, 영화감독 호르헤 리베라와 그의 팀이 작은 예산으로 단편 영화를 찍겠다면서 이 버려진 저택, 공사장에 가깝죠. 이곳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미 소문이 안 좋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물을 둘러싼 배경에서부터 영화 작업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주인공 역을 맡았던 배우 한스 메이어가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 공간 사이로 추락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주연 배우를 교체할 수도 없고 해서 대본을 좀 수정해서 그가 퇴원하는 즉시 촬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스 메이어가 돌연 실종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의 생존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듯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촬영지 중 한 곳이었던 과일 가게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해서 모든 게 불타버렸고요. 영화에 출연했던 한 소녀는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4개월 동안이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저택 옆에 있는 농장에서 찍은 촬영본이 있었는데 이 촬영본을 비디오를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5번이나 연속해서 모두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방법을 동원을 해도 영상을 이제 컴퓨터에 넣어서 디지털화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영화 제작은 중단되었습니다. 원래도 소문이 좋지 않은 곳인데 영화 촬영 중 발생한 일들이 스페인 전역에 소문으로 퍼지게 되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방문객들이 흉가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그 한 예로 대학생이었던 크리스티나 칸델라는 저택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던 손전등이 갑자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막 깜빡거리고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땅이 흔들리는 이런 공포스러운 현상까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녀가 찍어온 사진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진들을 좀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 밤에 이 건물 사진을 찍은 건데 솔직히 이렇게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창문을 확대해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뭔가 사람의 형상이 보인다고나 해야 할까? 뿐만 아니라 곳곳을 찍은 사진에는 굉장히 수많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그란 알갱이 같은 게 보였죠. 근데 이게 비단 여기서만 발견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을 찍은 사진에서도 이런 유상한 제가 알기로 이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 이게 그 영혼이 밀집된 것들이 이렇게 사진에서는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진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제 농가 쪽을 찍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입니다. 많은 이들이 심령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하단에 있는 정체불명의 홀령?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청년 조나단 블랑카는 이곳을 걷다가 저 멀리 저택의 입구 쪽에 자신과 같이 이렇게 방문객 2명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건물에 점점 접근해져 가는데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당시 실루엣이 남자로 보이는 이 시꺼먼 사람은 마치 들어가는 것을 막기라도 하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경험담과 이를 증명할 만한 사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흉가의 어두운 전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잠깐 이 대저택의 숨은 이야기들을 알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찍은 또 다른 심령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상단에 보시면 분명 여기는 아무도 없어야 할 곳이지만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형체가 찍혀 있죠. 보이시나요? 다음 사진에는 좀 더 선명한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굉장히 섬뜩했는데요. 다음 사진은 계단에서 찍어진 뭔가 홀령의 모습. 그리고 다음 사진은 또 한 번 이 탑 쪽에 있는 사람의 형상입니다. 특히나 이 탑 쪽에서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이 대저택에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곳을 지을 초기 에레디아 가문은 성공적인 무역과 광산 채굴 덕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요. 이걸 등에 업고 지역 사교계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성장합니다. 이후 유명한 귀족 아가씨와 결혼을 하면서 더 기세등등해졌고 정말 이 지역 최고의 세도가 집안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의 자손들마저 부와 풍요로움을 물려받아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1920년 갑자기 포도 농장에 퍼진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물려받은 이 농가가 파산해버렸고요. 1925년 저택을 평소 알고 있던 라리오스 가문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미 저택에 대한 무서운 소문이 퍼져가고 있을 때였어요. 소문에 처녀들이 대저택 지하에 있는 긴 터널 안으로 납치됐고, 그러니까 원래 이곳을 지은 그 에레디아, 그리고 이곳을 새로 사게 된 라리오스 가문이
악마 숭배 의식에 이들을 희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녀들이 두 집안의 세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채로 고문을 당하고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식이 끝난 이후에 저택 주변에 목이 잘린 채 안매장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건 그저 소문에 불과했을까요? 문제는 이렇게 소문이 난다 한들 워낙 두 가문이 엄청난 세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찰 수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1945년 이 저택의 일꾼이었던 마르틴이란 사람이 우연히 지하 터널에 직접 들어가 보았고 그곳에서 악마 숭배 의식의 흔적과 무시무시한 고문 기구들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진 뼈 조각을 목격한 뒤에 이를 돌아와서 마을과 경찰에 알렸지만 미친놈 취급만 받았을 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거짓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증거가 있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서 이루어진 조사 속에서 저택의 지하 비밀 공간에 목이 잘린 채 미라화된 시체가 몇 구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기서 악마 숭배 의식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저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 억울한 원혼들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찾지 못한 채 저택은 몇십 년간 방치가 되었고 결국 스페인 최악의 흉가로 불리게 되는데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에 흉가 체험을 온 사람들 중에는 위자 보드를 가지고 원혼들과 짧은 소통을 했다라는 이들도 있었고 혼령을 목격했다는 다수의 경험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은 좀 의심스러웠는데요. 녹화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확인 단계에서 보면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근래에 오면서 전 세계에 이런 초자연적 현상을 검증하는 전문가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가 TCI는 1997년부터 이 초자연적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스페인 곳곳에 폐허나 흉가, 버려진 병원이나 묘지 등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심령 현상을 수집하는 전문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2011년 2월과 3월 후라도 농가에 2번이나 방문했고 원혼으로 보이는 존재들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음성을 채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자료는 현재 유튜브에 3부작으로 업로드되어 있는데 이들 중 몇몇은 제법 선명한 목소리와 말투가 포착되어 있습니다. 먼저 촬영 장면을 보시죠. 자, 화면을 통해서 그 당시 이들이 이제 안에 흉가를 보는 모습을 여러분 잠깐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요하죠? 이것저것 낙서도 보입니다. 자, 이제 말을 걸어보나요? ¿Hay alguien aquí? Queremos un golpe. 자, 물론 지금까지의 음성은 이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여기 누군가 있냐 뭐 이런 걸 묻는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녹화된 파일들을 가지고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한 바람 소리나 물건이 삐걱대는 소리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또렷한 스페인어 억양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남부 쪽 사투리인 것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특수 분석 기구를 사용해 소리를 증폭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보시죠. ¿Hay algo que deberíamos saber de este lugar, por favor? ¿Una última opinión? Él se llama José y yo soy Edo. Buenas noches. ¿Se encuentra alguien aquí con nosotros dos, por favor?
이 녹음된 음성에 따르면요. 이곳에 머무르는 존재는 한 명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격이 다 제각각인 것 같고 누군가는 좀 공격적이지만 다른 존재는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심령 전문가든 아니든 이 저택을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어떤 기운이 느껴졌고 그게 약간 가슴속을 흔드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비록 과학적이든 아니든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한다는 건 매우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것들을 기반으로 분명 억울한 원혼이 이곳을 떠나지 못해서 수많은 심령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흉가 체험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단순히 유령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위로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